자, 지금 국회에서 지금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PIP 화면으로 현재 그 교섭단체 연설 장면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몇 가지 핵심적인 그 내용만 좀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뉴스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거 직장인들이 엄청 환호할 만한 얘기인데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국민들이 좀 좋아할 만한 내용인데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국민소환제 이거 제가 얘기 늘 했던 건데 취재 편의점 보셨나? 이게요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네. 주민소환제,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있는데 국회의원만 그 소환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그리고 헌정 파괴 세력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헌법 수호 연대 구성해서 싸우겠다. 이것은 취재 편의점에서 지난번에 그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키세스 우주연합군 그러니까 야당연합군 국민연합군을 만들어서 헌법 수호 연합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제 그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은 것 같고요. 기본사회를 위한 성장에 총력하겠다. 잘사니즘이 새 비전이다. 그동안 먹사니즘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잘사니즘이 새 비전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고르게 잘 사는 이런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내란 잔당 폭동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의 판단과 입장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이 굉장히 시급한 모수 개혁부터 시작을 하고 또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그 기본적인 그 생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이게 필요하다. 대개의 경우 해서 아마 언론사의 경우 55세 정도일 거예요. 네. 정년이. 근데 이거를 60세 또는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이 정치에 동원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대화 복귀 촉구하고 북미 대화에서 우리가 소외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장윤미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이재명 대표의 연설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미래에 대한 담론과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연설에서 담았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수권정당 자임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 먹거리, 살거리 그리고 민생 집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그 부분 기대할 수 있나요?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기대치도 잣대 자체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걸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이제 노동시간 이슈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이제 총선기획단 할 때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 이런 검토,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수계가 있었던 부분과 관련한 이제 좀 담론을 던진 측면이 있고 또 많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2030 기자분들 만나도 직장인들이니까요. 항상 노동시간 이슈를 진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첫 발을 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추경은요, 국민의힘 정말 이렇게 미지근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IMF가 최근에도 발표해가지고 대한민국 이런 추경 등의 조치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이 빨리 조속히 안정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진단을 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 연금개혁, 당연한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연 말단적인 거에 대해서 예전처럼 정말 민주당이 낸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반대하는 이재명이 아니라서 싫다. 이 정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국민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대북 이슈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완전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 정론지에서도 어떤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까? 트럼프
아마 윤석열 지원하지 않을 거다. 만나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실용 노선을 같이 걷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 컬러가 더 맞다는 판단이 있을 거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어떤 국면을 저희가 봤습니까? 야, 너네 나라 컨택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겠다. 우리 대화할 수 없다. 같이 논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소외되고 있어요. 일본 총리가 황금 투구를 들고 미국에 갑니다. 아주 이 어떤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양보를 해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화 한 통 못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겁니다. 어떻게 광화문 집회, 대구 집회에서 성조기를 들고 나옵니까? 한미동맹을 누가 망쳐놨는데요. 누가 그르쳐놨는데. 정말 현실을 똑바로 직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보수 지지층들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딴지를 위한 딴지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네. 자, 신인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제 실용주의자라고 알려져 있고 또 국민들과의 대중 소통에 능한 지도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비전을 네. 오늘 던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AI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도 딥시크 얘기 있었지만 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요.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떠듬떠듬 이야기는 하는데 그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미 AI 기술은 우리의 그 삶에 깊숙한 부분에 이미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훨씬 더 이해도가 높고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더 빠르게 국민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혁신의 노력, 공부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AI 화두를 던지면서 그쪽으로 이슈를 끌고 가는 건 저는 매우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가치 확장의 면인데 저는 지금 우클릭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이게 저는 신뢰를 못 얻는 용어 같아요. 그러니까 우클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앵커님도 마우스로 클릭하고 계시는데 우클릭이라는 게 네. 우로 가는 건 아닌데 선거 기술 내지는 선거 전략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한번 우쪽으로 한번 찍어보고 올게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좀 강해요. 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클릭을 할 게 아니라 아예 우쪽 보수의 가치 건강한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아예 그냥 앵커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클릭이라는 거는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미지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말의 신뢰 이걸 담보하는 데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클릭이 아니라 아예 앵커링을 좀 아예 저는 보수의 가치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전 좀 정면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말로만 보여주는 건 국민들께서 믿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대선 한번 나가셨던 적이 있고 정치인들은 이제 현실론을 늘 얘기를 하는데 네. 현실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 국민들은 신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뢰라는 게 말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워낙 불신이 많아서 그냥 얻긴 어렵고 어떤 근본적인 행동이나 국민들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좀 묘안들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 저도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클릭이 아니라 아예 앵커링을 좀 확실하게 하고 예. 거기에 따른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번 좀 깊게 고민을 해서 네. 신뢰만 얻는다고 하면은 전 이번에 국민의힘의 지금 보수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버리고 저는 민주당이 아예 보수로 영토를 근본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전 그런 식의 좀 고민을 깊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도 그렇고 그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 4일 하면 좀 어렵다. 예. 그리고 경제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주 4일이 맞냐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이 좀 있으시고요. 반대로 유럽도 주 4일제 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주 5일제를 김대중 정부 때 했었는데 그때도 토요일 날 쉬면 나라 망한다고 막 난리 났었다. 그런데 네. 이제 주 5일제가 안착되니까 일종의 이제 주말이 있는 삶,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것들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또 하나는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 R&D 쪽에 주 50시간, 52시간 이 상한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반도체 특별법에 이 내용을 좀 적용하자는 건데 그러면 딴 사람들은 다 주 4일 하는데 우리 반도체에서 일하시는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비용을 처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인력들을 연봉을 한 2-3배 주면서 적극적으로 했던, 뭐 오늘 이제 경향신문이 세게 보도를 했던데, 했던 반면 과연 대한민국 그렇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좀 주요 쟁점인 것 같은데, 신 변호사님.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마음속 깊이 공허함이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정치권의 수준을 보세요. 제가 뭐 정치권 다 뭐 썩었다 나빴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수에서 뭐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쪽은 부정선거 가지고 장사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요 물리적 나이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 누구는 나이 가지고 한동훈 대표 언더 73이라고 하니까 73년생이 53살이라면서요. 전 몰랐습니다. 근데 53세 이하로만 모이자 똘똘 뭉치자 해가지고 아주 기계적, 아주 물리적, 아주 유치찬란한 73년생 이하만 모이자. 그럼 73년생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뭐 정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70년생 어떻게? 그러니까 70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평론가 우리 형님들 70년생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뭐 그분들 이제 다 뒷방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치고 나옵니까? 53살이면 손주 볼 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도 지금 40살이고 아직 결혼을 못 했는데 53살에 어떻게 손주를 봅니까? 손주 보려면은 60 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60이 제 나이 기준으로 70 정도 돼야 될 거예요. 더 돼야 되겠죠? 그것도 20살에 애 낳기 또 자식이 그렇죠. 힘들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새 대학을 8년 다니는 시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논의의 수준. 요걸 제가 왜 연관돼서 말씀드리냐면 의대 정원도 한번 보세요. 의대 정원 문제가 본질이 뭡니까? 필수 의료가 죽어가고 있고 병원은 또 재정난이 있다 그러고 돈은 쏟아붓는데 병원은 안 돌아가고 전공의들은 아우성 치고 있고 그 지방은 의료기관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이 지방소멸 문제도 연관돼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숫자 2,000 때리면은 해결될 것처럼 국민 상대로 사기치고 있어요. 이건 거의 아브레우 수준의 사기라고 저는 봐요. 그 석유 시추 사기.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저는 일로 들어와서 노동 문제로 우리가 보면 52시간 주 4일제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여기도 숫자로 이게 접근할 문제가 전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요. AI가 지금 너무 많이 우리 곁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52시간 일할래? 4일 일할래? 이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은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아니 주유소를 가보십시오. 다 셀프 주유로 본인이 하지 누가 옛날처럼 주유소에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이 돼서 합니까? 카페를 가보세요. 다 요즘은 무인 로봇 같이 생긴 애가 와가지고 먹고 가져갑니다. 걔가 심지어 뷔페 식당 가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홍대 앞에 있는 롯데리아를 가면요 무인이라 시작부터 끝까지 다 무인이에요. 그 중국은 그거 된 지 좀 됐어요. 아 그래요? 무인 점포.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요, 마트도. 일자리 자체가 없고 근로시간 우리나라 너무 많죠. 사람이 없어. 가면 마트에 가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로 사회잖아요. 우리나라 또 국민들은 AI가 들어오고 일자리도 줄고 시간도 주는 게 마땅한데 또 과다 근로는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장을 마치면 이게 일의 퀀터티 양으로 볼 게 아니라 퀄리티로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양적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힘에서 나이 논쟁하듯이 노동시장이나 산업구조도 이미 AI는 우리 곁으로 이미 들어왔는데 이미 우리 옷 속까지는 들어왔는데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4일 일할래? 3일 일할래? 앞으로요 일자리요 4일도 못 일하는 시대가 곧 와요. 곧 옵니다. 무인주행도 이제 곧 한다는 거예요. 그럼 택시기사님도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문제를 최전면에 놓고 일자리 문제, 산업구조의 문제, 또 무슨 뭐 노동과 복지 문제까지 총체적인 걸 지금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그냥 4일 일한다. 그럼 문제점. 또 4일 일한다? 좋은 점.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어찌 보자면 우리 사회가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저는 지금 깜짝 놀랐는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폭동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극우들이.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필요한 것은 물리적인 학살밖에 없다. 척살하는 날. 그러니까 2월 13일을 척살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준비하고 헬멧 준비해가지고 지금 오늘은 인권위 13일에는 헌법재판소 난입하자 뭐 이러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것은 다 과거로 접고 어차피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파면 결정을 낼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앞서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미 AI 시대고
이미 왔죠. 이미 와 있고 이미 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현실적인 노동 문제들을 어떻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러니까 종합적인 담론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요. 너무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해결책이 아닌 걸 가지고 싸움을 붙여요. 그래놓고 또 편 갈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 이 수준 갖고 안 되고 이제 총 요소 생산성 정말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가야만 하느냐.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문제다라는 걸 꼭 저는 정치권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그 진짜 표피적으로 하나하나 그냥 놓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모든 문제들을 다 놓고 일단은 총노선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이게요. 민주주의를 어떻게 북핵 위기만큼 무섭습니다. 전 솔직히 이 내부 내용들 알잖아요. 네. KDI 보고서나 지금 한국은행 보고서 다 이거 경고등을 킨 지도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네.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두렵고 정말 한국 사회의 위기가 이제 눈 떠보니 위기가 현실화될 거거든요. 네. 그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이해해서 풀어내려는 아주 복잡한 문제인데 이걸 너무 단순화시키는 부분, 전 이 부분을 좀 지적을 제가 한 겁니다. AI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AI 인력을 10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 AI 인력 10만 양병설일 것 같은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AI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뭐 중국의 딥시크, 뭐 미국도 비롯해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 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지체가 됐고 제가 전문가 인터뷰를 들었는데 예전에 인터넷 망이 깔리기 시작했을 때 이제 DJ 정부 때 우리나라 생태계 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와 관련해서 엄청 스타트업 지금 개념으로 하면 스타트업 그때 벤처 열풍이 불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들의 기술 어떤 뭐 개발 같은 거에 완전히 이 좀 이끌고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죽어 있다는 거예요. AI라는 완전히 이건 신기술을 넘어서 보편기술이란 표현을 쓰던데 어디든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처럼 스마트폰처럼 이게 AI 이러니까 어떤 고기술 관련 업무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제조업에서도 불량품을 검시한달지 뭐 예술 분야 마찬가지고 문화 분야 뭐 방송 다 모든 전 산업 분야에 되는데 한국이 너무 침묵하고 잠잠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마치 재벌처럼 됐고 뒷짐지고 있고 이런 혁신의 일선에 나서지 않고 있고 그 와중에 뭐 이게 정치권의 문제랑도 연달되어 있으니까 R&D 예산 엄청나게 삭감을 했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카르텔이다 뭐다 아주 구태의 어떤 프레임으로 엮으면서 자원줄을 끊었고 생태계를 완전히 교란시켜 버린 상황 속에 대한민국이 이미 놓여져 버렸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이렇게 전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보완이 당연히 필요하고 이제 정치권은 제도적으로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뭐 이끌거나 앞에 앞설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최근에 약간 뚱딴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소무아르라고 이제 목로주점이 새로 이제 그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거기에 여러 단편들이 나와요. 19세기에. 그러니까 기계가 도입이 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 임금이 막 깎이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게 어쨌든 재편이 되는 상황으로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좋은 일자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당연히 기계가 대체하겠죠. AI는 더 그걸 가속화할 건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보강과 해안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가 이거 너무 좀 이미 지체됐고 이미 우리가 뒤떨어졌는데 이제라도 진짜 해야 되는 속도를 내야 되는 과제.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던진 수많은 이 사회적 화두에 대해서 앞으로 뭐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다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논쟁 지점들 등등에 대해서 짚어볼 대목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지 그 노동을 많이 하는 사회에서 노동을 적게 하고 삶이 윤택한 그런 그 나라로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에서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보탤게요. 정치권에서 공공 일자리나 아니면 일자리들 있잖아요. 늘상 몇백만 개씩 만들겠다, 뭐 몇십만 개 만들겠다, 늘 그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AI 때문에 일자리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뭐가 중요하냐? 아까 이재명 대표가 AI 인재들 양성하겠다 그랬잖아요. 10만. 전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AI 인재라고 하면 뭐 아까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AI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부터 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아 때부터 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크만 커브에 의하면은 그 유아기 때부터 교육을 해야 빨리 모국어처럼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AI 기술은 어릴 때부터 지금은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제 아예 시대 자체를 적응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 부분, 특히나 AI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하는 게 너무 지금 시급해서 이거부터 저는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